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틀 동안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또 완전히 반대의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 오늘 같은 흐름이 최근에 더 빈번하게 많이 발생이 되었었죠. 그래도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온 것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1.5%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빨간불이 들어왔고, KB금융도, 그리고 어제 강세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삼성전자, 오늘은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반도체 관련주인 HPSP하고 그 외 제약 바이오주들 그 정도만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다시 한번 급락이 났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찝찝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기관 패턴과 다르게 오늘 다시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또 1% 가까이 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관의 수급만 가지고 시장이 크게 뻗어갈 수는 없거든요.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지 그 점을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또 삼성전자는 오늘은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순매수는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하이닉스 쪽에서는 10월 들어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약간 SK 하이닉스와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확실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기아, 하나금융지주,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HPSP, 이오테크닉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일단 두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예요. 기관도 우선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나스닥은 모처럼 또 한 차례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 0.6% 하락이 나왔었고, S&P 500은 비슷하게 0.6%, 그리고 다우지수도 0.5%의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랑 S&P 500을 보더라도 확실히 최근 추세와는 다른 흐름이 나왔었고, 어제도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로 61선까지 지수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딱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면 이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60일선 나왔고 그 추세선 상단까지 지수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그 시점에서 조정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또 국내 시장도 그 흐름 속에서 직전 이틀과는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예상치가 3.6%였다면 3.7%가 나왔고, 뭐 0.1% 상회했다는 것은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급락은 단순히 CPI 지수 발표에 따른 매물들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분봉으로 보면 먼저 CPI는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장하고 나서 오히려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현지 시각이죠. 시장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전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자, 오후장이 되면서 방산 관련주, 빅텍이라든지 또 천연가스 관련주죠. GSA의 급등이 나왔었고, 또 유가 상승 관련주, 흥구석유도 1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랜만에 식량 관련주도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래생명자원을 보시면 21%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식량 관련주라든지 천연가스, 국제유가, 그리고 방산 관련주까지
작년 초로 떠올릴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결코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전쟁 이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점을 시장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최근에 20%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여파가 천연가스까지 번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고 이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천연가스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습했고 그 때문에 식량 관련주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토대로 보더라도 최근 이틀 동안 시장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 변수는 계속 상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금요일장이었고 또 이틀간의 주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에서 지상군 투입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사상자도 굉장히 증가를 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 주변국 확대까지 이런 변수도 있는 만큼 일단은 오늘 오후장에 관망을 하는 심리가 조금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확전이 되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전쟁이 빠르게 봉합이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어떤 시나리오가 오는지에 따라 철저하게 이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 관련주라든지 천연가스, 또 곡물사료 쪽,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작년 초가 정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러시아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반대로 기술주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죠. 물론 금리 인상도 한몫을 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 그 외에는 딱히 시장을 어떻게 특징을 지어볼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SK하이닉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1% 가까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12만 3천원 정도? 거기서 많은 저항으로 맞닿았던 만큼 이 가격대를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지난 5월처럼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종가를 보니까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폭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직전 고점 12만 9천원에서 맞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이닉스를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전 매물대를 한 차례 돌파한 만큼 지금은 직전 고점 12만 9천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조금만 빠르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한미반도체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아마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도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비교적 AI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들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쪽의 상승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8월 9월에 시장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다른 조정이 나오지 않았죠. 물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우측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런 점들은 분명히 AI 반도체에 대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의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물대가 많잖아요. 어제도 매물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물대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틀 동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다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에너지솔루션도 2.3%, 삼성 SDI도 1.3%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2차전지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진 것 같은데 최근에 너무 역배열 추세를 많이 보여주었던 만큼 위에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만 하면 또 매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때문에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틀 동안 시장에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전쟁 변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시장이 많이 상승이 나왔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드리겠고, 주말 사이에 새로운 변수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 시장도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려웠던 하루였는데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